2. 다케우지가 주풍에서 몸의 건강을 되찾은 듯 하자 식사 초대를 하는 집이 늘어나 이틀에 한 번꼴로 꼭 외식을 해야 했다. 다케우지는 동네 친구들과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가서 땔감을 한 지게씩 해오기도 했다. 때로는 갈퀴로 가랑잎을 긁어 모아 그들에게 배운 대로 네모지게 단단히 뭉쳐 새끼로 얽어매어 지고 오기도 했다. 김하구하고는 어느덧 제법 무게 있는 이야기를 하는 상대가 되었다. 김하구 역시 다케우지와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일본은 무슨 연유로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이오? 임진왜란요?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고 아마 분노쿠 게이초노 에키를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일본이 전에 조선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하여 200년 동안 지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토 회복을 한다는 명목으로 출병하였다고 들었소. 분노군이 임난이 하는 것은 또 무엇이오? 일본은 역사도 날조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모양이요. 언제 일본이 조선을 200년 동안이나 지배한 적이 있단 말이오. 일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구 황후의 신라정벌 이후 임나 일본부가 200년 동안이나 남조선을 경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태압께서는 국토 회복을 한다는 명목으로 조선 정벌에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오? 진구는 또 무엇이고 구토란 또 무엇이오? 그런 말을 다른 일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오? 네, 모든 일본인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압의 조선 진출의 주 목적은 명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기 위하여 조선의 길을 안내하라는 것이었다고 들었소.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이고 명나라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조선만 분탕질을 쳤지요. 오죽했으면 임진왜란 때 참전한 사야카 같은 사람은 조선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집단 투항하여 일본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일본군을 무찔렀겠소. 그래서 우리 임금으로부터 사성을 받았고 그의 조선 이름이 김충선인데 그를 알기나 하세요? 지금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롱리가 김충선 장군의 후예들이 사는 동네랍니다. 나는 그런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저를 보고 너무 노여워 마세요.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니 일본인의 생각을 전했을 따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편견을 찬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서 두 사람의 언쟁을 듣고 있던 김인승은 자칫하면 두 젊은이가 크게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을 중동무의시킨다. 그만! 우리는 서로 역사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제부터 많은 대화를 해서 서로 오해를 없애도록 해야겠다. 일본은 우리 백제가 가서 세운 나라니까 우리와 모든 것이 다 닮을 수밖에 없지. 형님, 저는 그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자, 됐네. 오늘은 이만하자. 그때였다. 앳된 처녀가 다케우지를 불렀다. 일전에 세아키에게 말했던 조선인 여인 점순이었다. 다케우지 오빠, 아버님이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하세요. 올해 18살인 점순이는 다케우지를 마음에 둔 지 오래다. 다케우지도 점순이만 보면 괜스레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벌써 마음속으로는 연인 사이가 된 지 오래였다. 점순이의 부친도 나이가 찬 딸을 보며 배필을 생각하던 차 다케우지를 보고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던 참이었다. 점순이 가족의 직사 초대에 김인승도 김하구도 사양을 하고 다케우지만 집을 나서게 되었다. 점순이는 은근히 좋은 모양이다. 다케우지가 앞장서고 점순이는 뒤를 따르며 가슴이 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점순이네 식구들은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이 맞이하였다. 점순이의 부친은 평안도 사람으로 동네 사람 4~5명과 함께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로 월경한 가정이었다. 조선에서는 어려서 서당을 다니며 춘문을 다 떼고 다음으로 명심보감을 외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이 그의 한학지식의 전부이지만 문자도 깨우친 사람으로 항상 바르게 사는 것이 생활의 목표였다.
그곳에는 옆집에 사는 김정윤이란 자도 참석하였다. 김정윤은 조선에서 선달이라는 주위에 있던 사람으로 상당한 지식이 있어 보였다. 농티기까지 곁들인 이른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김정윤은 다케우지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옛날 일본이 병을 일으켜 조선을 쳐들어왔을 때 조선은 크게 패했지요. 이때부터 일본에 매년 정초, 단오, 팔삭 세 차례씩 사절을 보냈으나 그 후는 발삭에만 보냈고 또 그 후에는 2년 또는 3년 만에 한 번씩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전혀 보내지 않고 있지요. 오늘날에는 일본이 입번이라고 하여 100명 정도 동래부에 재근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일본에 살 때 저희 동네에 조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조동군이라고 하는 친구와는 무척 친하게 지냈고 그의 집에도 많이 놀러가곤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도 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김정윤이 정확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다케우지는 알지 못해서 대꾸하지 못하고 자기 친구 얘기를 하였다. 김정윤은 또 말하였다. 조선인 어부들이 일본에 표착하면 일본 지방과는 항상 후이 대우하여 호송해주곤 했습니다. 이것은 구호가 있었던 연구이니 그 뜻에 깊이 감사합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표류민은 마땅히 후이 대해야 하겠지요. 3년 전 외간의 일본인이 동래부에 침입했을 때 큰 의론이 일어났지요. 혹은 일본과 회친하자 하고 혹은 화친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식 수준이 중 이상인 사람은 화하자 하고 중 이하의 사람은 화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런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고 조선도 할 수 있는 한 친하게 지내야지요. 그럼요. 김선달은 우리보다 아는 것이 많아 우리 동네에서 모두 존경하고 있답니다. 점순이의 부친이 김선달을 추켜 세워주고 다케우지도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식사가 끝나자 점순이가 다케우지를 배웅하였다. 다케우지는 옆으로 바싹 다가온 점순이에게 음악회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어제 러시아 군관에게서 수병들이 막사가 있는 곳에서 음악회가 열리니 와서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점순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눈치였다. 둘은 오랫동안 걸었다. 길이 어두워졌지만 상현딸이 청동 쟁반처럼 초저녁 연해주 비탈길을 아늑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멀리서 이국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다케우지도 점순이도 생소한 음악이었지만 마음에 위안을 주는 멜로디였다. 음악회 장소가 가까워지는지 러시아 수병들이며 일반인들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막사에 다다르자 남녀가 각각 피아노를 한 대씩 앞에 놓고 치고 있고 한 사람이 나와 나팔과 호공,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그 음성에 억양이 있고 청탁이 있어 실로 감상할 만했다. 어떤 음악인지는 잘 몰랐지만 서양의 문화이려니 하며 들으니 처음 들어도 흉금을 울리며 마음의 희열을 느끼기에 좋겠다. 다케우지는 점순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점순이는 손을 맡기고 있다가 다케우지에게 슬그머니 몸을 기댔다. 점순이 머리의 무게가 어깨에 느껴지자 다케우지는 가만히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두 남녀는 어느덧 몹시 몸을 가까이 하고도 아무런 수치심이 없었다. 막사에 가득 찬 관중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음악에 취해 있었으나 이 두 남녀는 또 다른 경지에 취해 있었다. 점순이는 여느 처녀들과 다를 바 없이 순진무구했으나 어딘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케우지도 왜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 후로 다케우지와 점순이는 단둘이만 밖에서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들은 자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걸어서 금각봉에 올랐다. 차츰 단둘이만의 비밀이 많아졌고
깊은 숲속에서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내려다보며 사랑의 몸짓을 나누기도 했다. 그날도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를 걷자니 만주인 축제라면서 노천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니 성인 남녀 한 쌍이 서서 연극을 하는데 부인은 일본의 시마다 카미같이 머리를 하고 긴 몬스기에 연노랑 물을 들인 하우리를 입고 있고 남자는 긴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고 때로는 우측, 때로는 좌측에서 입장하며 기쁜 표정, 슬픈 표정들로 바꾸어가며 말을 하고 한 노인이 옆에 앉아서 가끔 말에 끼어드는 것이 급사 판소리에서 맞장구 치며 고수가 흥을 돋우는 반주소리 같았다. 뜻은 잘 모르지만 다케우지는 일본의 가부키를 생각하고 점순이는 조선의 굿거리 장단을 생각하며 서로 기뻐하고 있었다. 다케우지가 알아듣는 러시아어를 대충 설명해주고 있었으나 다케우지도 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러시아 음악에 대해서는 생소했다. 점순이도 대충의 말은 알아듣지만 더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굳이 정교의 성당을 가자고 점순이가 앞장섰다. 많이 와보던 곳을 가는 것처럼 능숙하게 앞장서서 가는 점순이를 따라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점순이는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긋고 정숙하게 꿇어앉아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다. 다케우지는 기도라고는 신사에 가서 손뼉을 3번 치고 꾸벅꾸벅 절을 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소리는 내지 않고 손뼉도 치는 신용만 하고 공손히 두 손 모아 절을 했다. 다케우지는 갑작스런 점순이의 행동에 당황했다. 어디서 보고 왔는지 러시아 신부가 성큼성큼 걸어왔고 점순이는 신부님을 반가이 맞이한다. 점순이는 정교의 신자였다. 1856년 러시아 종무원은 아무르 지역의 이민족에 대해 공개적인 정교의 선교를 허락했다. 그 후로 한인 이주와 더불어 인노겐티 베니아미노프 주교에 의해 한인에 대한 정교회의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발레니안 신부님, 자매님, 그간 편히 계셨습니까? 오랫동안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잘 휴양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제 남자친구 다케우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매님과 함께 성당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당은 생전 처음 와보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시고 저분은 누구십니까? 저분은 예수님이시고 저분은 성모 마리아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속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참, 자매님,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영양실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찰밥, 강냉이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십시오. 점순이와 발레리안 신부님은 자기들만이 아는 내용을 한참 동안 이야기하였다. 다케우지는 점순이의 돌발적인 행동에 이방인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점순이가 언제부터 정교의 신자였단 말인가. 성당을 나오면서 양쪽 길가에 피어있던 이름 모를 들꽃이 괜스레 서글퍼 보였다. 점순이가 어떤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성당을 나오면서 점순이 얼굴을 보고 짐작하였다. 슬픈 표정으로 다케우지를 바라보던 점순이의 눈에는 작은 이슬이 고여 있었다. 점순씨, 저에게 뭐 속이고 있는 것이 있지요? 신부님이 영양실조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죄송해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신부님은 무엇인가 제 병명을 알고 계시는 눈치예요. 점순이의 얼굴이 창백하고 볼에 홍조가 나타나서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도 알고 보니 결핵의 말기 증상이었다. 당시 가난과 싸우던 한인들에게 가장 많았던 것은 결핵이었고 발레리안 신부님은 그것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한 말이었다. 그제야 점순이에게 느낀
어떤 다급함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굳이 풋가일 같은 소녀를 주고 떠나고 싶어 하던 점순이의 모습이 다케우즈의 몸과 마음에도 깊은 슬픔으로 각인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도 못 되어서 점순이는 나비가 되어 먼 나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따금 꿈속에서 점순이가 떠나가던 장례 행렬을 보곤 했다. 성당에서 만났던 러시아 발레리안 신부님의 인도하에 묵묵히 따라가던 검은 옷과 흰 옷의 행렬. 신부님 몇 명과 수녀들이 검은 망토와 조선인의 흰옷 입은 한복의 행렬은 합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예고하는 듯 했다. 김인승과 세아퀴의 조우 1. 김인승은 동생 다케우지가 일본에서 돌아온 이후 꼭 자기 숙소에 들러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추풍의 농민 몇 명과 함께 구경할 겸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였다. 추풍의 농민들은 전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구경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같이 여관을 정하고 행동은 따로 하기로 했다. 김인승이 오기 전 다케우지로부터 김인승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세와키는 그가 연해주에서 만날 수 있는 조선의 지식이란 것을 알고 전력을 기울여 탐문하기 시작했다. 자기의 임무인 당지인을 고용하여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탐색하라는 것과 조선인을 고용하여 향독해하고 사정을 탐문하라는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할 만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세아키는 일단 다케우지에게 사전 탐문을 지시했다. 김인승이 다케우지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이었다. 전에 다케우지에게서 들었던 코페르 여관이 떠올라 그곳으로 가보았다. 코페르 집 앞들에는 그 집 가솔들이 유쾌히 뛰어놀고 있었다. 코페르는 아들이 3명 있는데 장남이 8세, 차남이 7세, 막내가 5세였다. 장남의 사복은 만주인, 차남의 사복은 조선인, 삼남의 사복은 러시아인이었다. 형제 셋이 같이 놀 때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장남이 자기 사복에게서 배운 만주어와 약간의 조선어를 섞어서 전달했다. 그리고 작년 봄 조선으로부터 가족을 따라 월경한 13세의 하녀도 있는데 그녀는 조선어는 물론 러시아어도 곧잘했다. 이곳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3, 4개국의 기본 회화를 구사하는 것이 상례였다. 말 좀 물어봅시다. 여기가 코펫이 댁입니까? 조선 사람이세요? 응, 너희들도 조선 사람이냐? 너희들은 어디 살고 아버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 저는 지신어에 살고 아버님은 농사를 지어요. 저는 연초가 집인데 아버님은 부두에서 일해요. 모두 보시엣에 가까이 살고 있구나. 달려온 아이는 차남의 사복과 13세 된 조선인 소녀였다. 그들이 안내로 코페르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마침 코페르는 핀란드인 한 명과 옆집의 영국인 덴비스와 제니,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영국인과 어떤 중국인과 함께 담론을 나누고 있었다. 두 조선인 아이는 앞다투어 김인승을 소개했다. 코펠이 김인승을 맞이하며 말했다. 다케우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아키 씨도 마침 외출 중이네요. 반갑습니다. 이처럼 서양인을 만나 뵙고 말을 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미국이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였을 때 왜 당신들은 거절하였습니까? 참으로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때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조선은 지금쯤 일본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미국은 문호 개방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싸움을 걸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조선이 아직 세국을 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펠과의 대화를 엿듣던 영국인 덴비스가 비아냥대며 끼어들었다. 중국인과 조선인, 만주인의 언행을 보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모두 자기 나라를 존대하고 성인국이라고 칭하며 타국은 천하고 야만스럽다고 여기지요. 그러나 뭣도 모르고 으스대는 사람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개는 바보스럽고 고집불통입니다. 그들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그때 코펠이 받아서 중국인을 보며 말한다. 그 중국인은 스푸에서 온 대상인이라고 하였다. 중국 정부는 정말 부자예요. 전년에는 영국 불란서와 싸워서 패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내더니 작년에도 대만 사건으로 일본에 보상금을 내지 않습니까? 다른 영국인이 이어서 중국 상인을 보며 말한다. 귀국은 참으로 나약한 나라입니다. 대만 사건으로 일본에 50만 원이나 배상을 하고 차욕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국인 중국이 소국 일본의 침략을 받고도 사기가 진작되지도 않고 의론이 일어나지도 않으면 어인일입니까? 때마침 황제가 붕하시고 배상금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중국인의 대답에 영국인은 야릇한 웃음을 띠고 말했다. 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건은 6, 7, 8개월이 3개월에 벌어진 일이고 중국의 황제가 죽은 것은 올봄의 일입니다. 당신의 말이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인은 쓴 웃음만 짓고 외면하자 영국인이 계속 말했다. 일본국은 근래에 크게 개화하여 동해의 일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정체는 우리 영국과 같아서 나는 대단히 일본국을 사랑합니다. 북경은 일본 병대 3만 명만 쳐들어가도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소주는 중국인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중국이 이렇게 나약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한탄을 하여도 중국인은 묵묵부답이었다. 덴비스는 김인승을 보고 말했다. 실은 중국보다 더 걱정된 것은 조선입니다. 자기들이 받드는 중국이 풍전등화인데 그런 중국을 태산처럼 믿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조선이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은 지금 당장 뉘우치지 않으면 후에 막급일 겁니다. 걱정해 주시는 말씀 고마우나 저는 조선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대인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인승은 조선이 하늘처럼 받들던 중국이 서양인 앞에서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조선인은 자신의 처지 역시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졌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다케우지의 집에 들르니 이번에는 다케우지가 반갑게 뛰어나와 김인승을 맞았다. 형님 잘 오셨습니다. 저랑 여기저기 구경도 하며 여기서 푹 쉬어 가십시오. 반갑다. 나도 그럴 작정으로 왔다.